자, 이어서 우리는 21강입니다. 21강은 교재 페이지 230쪽 07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대통령령이 또 하나 있어요.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도 대통령령이고 이것도 대통령령입니다. 규정은. 그 대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밑에. 그건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근데 시험제는 규정 중에서 나와요. 규정 중에서. 이거 여기서 대통령. 한 문제 정도 나오거나 안 나와요. 작년에 안 나왔고 재작년에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왜 하느냐? 실무가 한두 문제씩 꾸준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공부할 때 실무에서 봤던 것들이 나올 거예요. 중복할 겁니다. 그래서 실무도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급이다. 주택법 시행령과 동급이에요. 먼저 소음방지 대책.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죠? 소음은 거기 2번이 중요합니다. 실외 소음도하고 실내 소음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건물 밖에서 재는 소음도가 있고 아파트 안방에서 재는 소음도가 있어요. 먼저 바깥에서 재는 거.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 단지 동 밖에서 재는 건데 이게 실내 소음도인데 그 기준이 얼마냐? 65데시벨 미만이 돼야 돼요. 65데시벨 미만이다. 그런데 옆에 고속도로가 있거나 그래가지고 65데시벨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이상일 때는 방음벽. 알죠, 우리가? 차 타고 다니면 방음벽 해놨잖아요. 그죠? 방음벽이나 또는 방음림. 다른 말로 소음막이 숲. 나무를 심어요, 나무. 보통 방음벽을 많이 하죠. 나무 심을 수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실외 소음도입니다. 근데 실내 소음도도 있어요. 인사이드, 실내. 이겁니다. 실내 소음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일정한 지역만 돼요. 실내 소음도는 일정한 지역만 된다. 어느 지역인데? 거기 보니까 도시지역 30만 미만인 곳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인데 그것도 건물이 몇 층 이상만 해당된다? 6층 이상만. 6층 이상만 실내 소음도를 해줘요. 6층 이상만 실내 소음도를 했는데 기준이 얼마냐? 박스 올라가면 박스 몇 데시벨 이하면 괜찮다. 이때는 안에서 했는데 45데시벨 이하. 실제로 밖에 재면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안에 재니까 45데시벨 이하지. 더군다나 창문을 닫고 쟀어요? 열고 쟀어요? 창문을 닫고 45데시벨 이하예요. 창문을 닫고. 그러면 좀 답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환기 설비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두 번째, 기준에 적합한 환기 설비를 갖출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최소한도 뭐다? 실외 소음도 65데시벨 미만, 실내 소음도 일정한 경우로서 45데시벨 이하가 있으면 돼요. 다음, 위험물 공장로도 보호. 거기 나와 있는 친구들, 공동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견호당. 얘네들을 통쳐서 뭐라고 하냐? 공동택 등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로부터 여기하고 옆에 공장, 오수공장, 폐수공장, 오염물질 공장, 진동하는 공장, 폭발하는 공장, 또 주유소 같은 거, 가스 충전소 같은 게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얼마 이상 떨어뜨리느냐? 보통은 50m 이상 떨어져야 돼요. 불나면 큰일 나니까. 그러나 거기 석유 판매소 포함해서 주유소는 가까워도 괜찮아요. 몇 미터 이상 괜찮냐? 25m 이상. 또 하나 천연가스 충전소. 버스가 천연가스로 가는 버스 있어요. 그 충전소. 이것도 25m 이상 있으면 되는데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5m 안 돼요. 제한다. 몇 미터 떨어뜨린다? 주유소나 천연가스 충전소를 하더라도 50m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반드시 50m 이상 돼야 돼요. 왜? 위험하니까. 다음 방음림. 그러면 금방 이해한대로 50m 이상, 25m 이상 떨어졌잖아요. 그럼 떨어진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 나무 심어야 돼요. 나무를 심어 놓거라. 근데 이미 다른 시설이 있어요. 그때는 그렇지 않다. 나무 보시죠? 그렇지 않다. 됐고. 3번 공동택의 배치. 공동택 배치에서는 일단 뭐가 숫자가 보이냐? 몇 미터 이상 뛴다고 보입니까? 2m 이상 뛴다. 2m 이상 뛴다를 되는데 그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일 때 아파트하고 이 앞에 도로 사이는 이 도로나 주차장이 있으면 이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이라고요? 2m 이상 돼야 돼요. 차가 여기 딱 붙으면 안 돼요. 도로 붙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아파트는 이 띈 부분에 여기다 뭘 해놨을까요? 나무 같은 거 심어놨죠. 그죠? 나무 같은 거 심어놨죠. 그 대신 여기는 이렇게 이제 출구는 있긴 있겠지만 이렇게 되겠지만 그죠? 계단 같은 거 있겠지만은 나무 같은 거 심어놨잖아요. 그죠? 그것이 원칙이다. 이게 몇 미터 뛴다고요? 2m 이상 뛰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박스. 첫째, 1층에 피로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피로티로 구조돼가지고 여기가 도로가 생겼다. 물리적으로 1m 뛸 수가 없죠. 바로 밑에니까. 이건 봐준다. 두 번째, 또 뭐 봐둘까? 복합 건물이죠. 복합 건물인데 1층이 주택이더라, 주택이 아니더라? 아니더라. 그래서 도로에 접했다. 이렇게 된 거 이제 복합 건물입니다. 보통 여기가 주택이고 여기가 상가죠. 이럴 때는 이 도로하고 이게 2m 안 떼도 괜찮아요. 맞바로 붙어도 괜찮아요. 붙어도 괜찮아요. 여기서 물건 싸게끔 고르듯이고. 세 번째, 외벽에 계고부가 없다. 측벽이다. 이건 이거예요. 이쪽은 계고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옆으로 여기 옆에 이쪽으로는 문 같은 거 이렇게 창문 같은 거 없잖아요. 그죠? 옆에. 그럴 때는 도로가 이렇게 붙어도 괜찮아요. 붙어도 괜찮아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몇 미터 이상? 2m 이상. 그 다음 페이지 232쪽. 경계벽. 이거 시험지에 나온 적 있죠? 실무도 나온 적 있고. 첫째, 경계벽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경계벽입니다. 이게 됐을 때 이 경계벽이 얇아야 된다, 두꺼워야 된다. 두꺼워야 된다. 그 사이즈가 나온 적 있어요. 두꺼운 사이즈. 즉 철근 들어갔다. 몇 cm 이상? 15cm 이상. 묵은 콘크리트. 철근 안 들어가거나 벽돌이다. 몇 cm 이상? 20cm 이상. 조립식이다. 몇 cm 이상? 12cm 이상.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15, 20, 12. 실무에서 더 잘 나와요. 실무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위에 내용은 뭐냐면 이 건설 회사가 말이죠. 돈 댕기려고 옛날에 그렇게 진 적이 있었어요. 요 벽이 위에까지 천장까지 다 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만큼만 올리는 거예요. 요만큼만 올리는 거예요. 요만큼 안 올렸죠? 요만큼 안 올리는 것도 돈을 많이 버나 봐요. 이거 다 계산하면. 근데 이걸 입주자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반자를 쳐놨으니까 모르는 반자가. 자다 보니까 이상하게 옆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거 안 된다고 해놨어요. 거기 보세요. 본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붕 및 바로 위층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벽 두께 또 그다음 밑에 바로 밑에 벽돌일 때 이렇게 쌓으니까 시멘트라고 이렇게 쌓게 되겠죠. 틈새 있잖아요. 틈새도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거 틈새 생기면 또 소리 달리잖아요. 대강대강 싸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어느 아파트는 이 벽이 얇아가지고 이렇게 못을 박으면 거의 이렇게 나오려고 말하는 극단적인 예로 그렇게. 그게 두꺼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진짜 아파트 있어요. 이렇게 얇은 아파트 있었어요. 되게 싸게 분양한 데 있어요. 저쪽 어디. 그거 아마 재건축했을 텐데. 다음, 동그라미 2번 아세요? 발코니가 나와요. 3층 이상 발코니. 그럼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4층 이상 발코니를 배워서 4층 이상 발코니. 그러니까 여기 주택법이잖아요. 주택법 때는 3층 이상 발코니 이렇게 나가요. 근데 건축법은 4층 이상 발코니 이렇게 나가요. 이거 꼭 외워놔야 돼요. 건축법은 4층, 주택법은 3층. 자, 건축법 4층 봅시다. 건축법 4층짜리. 건축법 4층입니다. 4층짜리 발코니 몇 쪽이냐? 예, 100쪽. 숫자도 좋아요. 100쪽 제일 밑에 100쪽 제일 밑에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 나가죠? 4층입니다. 이거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3층 틀렸어요. 4층이에요. 비슷해요. 밑에 보면 파괴하기 계신 경량구조, 경계벽의 피난구 설치 거의 비슷해요. 자, 다시 봅시다. 우리 앞으로 232쪽 232쪽 가운데 보니까 3층 이상 발코니도 원래 두꺼워야 되는데 다음 봐줄 수 있다. 어떻게 받느냐? 피난구를 경계벽 설치하거나 파괴하신 경량구조는 굳이 발코니가 두껍다 안 두껍다? 안 두꺼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주택법은 3층 이상, 건축법은 4층 이상이죠. 그거 주의하시고. 다음에 바닥구조. 이건 실무에서 한 5, 6년 전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실무에서. 이게 소위 뭐다? 층간소음. 근데 아무리 조용하게 하려도 이건 안 된다. 가려고 화장실 바닥을 지은다. 화장실은 어쩔 수 없어요. 소리 나요. 2층 아래층에서. 담배 연기가 화장실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이겁니다. 이거. 위층과 아래층 사이 이 두께 이거 두께. 층간소음. 1번 슬래브 두께 210mm 이거 나온 적 있고 남행 구조는 얼마? 150mm 이상. 다음은 공업화 주택은 제외로 한다. 예외를 한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외우셔야 돼요. 경량 충격은 몇 데시벨 이하? 58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은 몇 데시벨 이하? 50데시벨 이하. 다만 기형의 경우는 그거 안 지켜도 괜찮다. 50 안 지켜도 괜찮다. 어쨌든 간에 우리 머릿속에는 경량 58데시벨 이하, 중량 50데시벨 이하. 이건 들어있어야 되겠죠? 실무에서 나왔어요. 이거 기출문제 있을 거예요. 실무 기출문제 있을 거예요. 이거. 이어서 5번 승강기 등. 승강기는 건축법도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의 승강기는 보통 아파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법이었던 건 빌딩 승강기고 기준이 달라요. 둘 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 아파트 승강입니다. 일단 몇 층 이상입니까? 6층 이상. 일단 건축법 똑같네. 6층 이상. 근데 건축법은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2,000 들어갔었어요. 여기는 연면적 2,000 필요 없어요. 그냥 6층 이상이면 돼요. 6층 이상이면 하면 되는데 다만 몇 인승이다? 6인승. 실무에서 여기 한 해에 2문제 나왔어요. 40문제가 2문제가 한 해에 여기서 다 나와버렸다고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40문제인데 2문제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실무에서 6 주관식 나왔어요. 6 저는
66. 기출 문제 있을 거예요. 아마. 실무에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건축법도 마찬가지예요. 6층, 딱 6층짜리죠? 딱 6층인 건물로서 받은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시통계단이 있으면은 승강기 없어도 괜찮아요. 이건 건축법도 똑같아요. 그리고 비상승강기. 건축법은 작년 시험에 나왔죠. 주관식 몇 미터 넘는 31미터 넘는 주관식 나왔잖아요. 작년 문제. 중요한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10층 이상. 10층 이상일 때 비상승강기 구조입니다. 그리고 박스는 뭐냐?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인원수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계단실형은 계단실마다 한 대 설치하고 4층 이상층에 세대당 얼마? 0.3명. 이거 옛날에 여기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0.3명 여기까지 나온 적도 굉장히 어렵게. 두 번째, 복도형은 한 대 100세대 넘는 80세대마다 한 대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가 아니야. 80세대마다 한 대를 더한 대수 이상하되 탑승 인원수는 4층 이상층에 매 세대당 0.2명. 괄호까지 알라고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박근혜 제대로 하세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즘 안 나오는데. 다음, 화물용 승강기. 옛날에 이 화물용 승강기가 이것이 두 문제 나올 때 여기 화물용 승강기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는 승용 승강기 주관식 나왔고 화물용 승강기가 객관식 나왔어요. 실무에서 두 문제가 여기서 나왔다니까요. 실무. 10층 이상. 10층 이상. 실무에서 이 두 문제 나왔습니다. 한 해. 10층 이상 화물용 승강기고 이 사이즈가 객관식 나왔어요. 적재 하중 얼마? 0.9톤. 한 변 얼마? 1.35. 한 변은 1.6. 이렇게. 제가 그때 이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서 유치하지만은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워 보냈어요. 0.9가 뭐냐면 영구. 이때 당시에 그 영구가 만든 영화가 있었어요. 이 시험지 나올 때 당시에 제 기억이 나요. 뭘 만들었냐면 마지막 가파더, 라스트 가파더인가 있었어요. 가파더라는 게 있었어요. 마지막 대부 미국 영화, 미국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흥행에 참패해버렸어요. 제가 워낙 그 양반이 만들었다고 해서 또 도와주면서 봤거든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창피해. 제 얼굴 뜨거운 거예요. 그 영화 보고 난 다음에. 괜히 봤다 싶어. 너무 유치해가지고. 저걸 국제무대에 내놨으니 참패죠. 영구가, 거기 그 영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영구가, 이러면서 이 시험 당시입니다. 몇 년 된지 모르겠는데 10년 되는가요, 벌써? 영구가 이거 나올 때 그때 이제 그 영화 보면은 영구가 누구를 사랑하냐면 상대방 갱단의 보스의 딸을 사랑해요. 그래서 보스 딸이 외동딸이거든요. 그래서 영구가 한 여자만 사모한다. 그래서 1.35 하나를 사모한다. 1.35 이렇게 외웠어요. 하나를 사모한다. 한 명을 사모한다. 딸을. 그 딸도 별로 못생겼더만 그 어디서 그런 여자를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캐스팅 하셨는지 몰라도 좀 늙었어요. 여자가 어떻게 딸이 영화를 보면. 자, 어떠네. 그래서 영구 0.9톤 하나를 사모한다. 135 이렇게 써요. 그다음에 1.0은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어요. 실무에서 나와버렸어요. 우스운 얘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복도형은 100세대까지 한 대 설치하되 100세대 넘을 때는 100세대마다 한 대 추가한다. 이렇게. 어쨌간에 최근에는 좀 뜸하지만 항상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이. 건축법도 마찬가지고. 다음 난간 높이. 난간 높이 이미 우리가 얘기했죠. 건축법은 1.2m 이상. 여기는 얼마 이상? 120cm 이상. 그랬잖아요. 어디가 더 높다? 똑같은데 단위가 달라요. 건축법 미터, 여기 센티미터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예외적으로 90cm 이상도 알아놓으세요. 예외적으로. 위험이 좀 적다. 그땐 90cm 이상도 괜찮아요. 원래는 120cm 이상. 넘어가시고, 간살 간격, 시험지 나온 적 있어요. 간살 간격이 뭐냐면, 이게 난간이 있으면 이렇게, 이 조그만 기둥 있죠?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 이게 탄탄하죠. 그것이 몇 cm 이하다? 암호치수 10cm 이하. 이것도 나온 적 있어요. 10cm 이하. 다음 진입도론.
진입도로는 이거예요.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요즘 거의 안 나오는데 옛날에 10년 지났어요 이미. 그때는 나왔는데 실무는 모르겠어요. 실무도 혹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이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폭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 단지 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 수가 아니에요. 뭐로 결정합니까 거기? 세대수로 결정해요. 세대수로 결정합니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외우는데 이렇게 외우면 돼요. 간단해요. 왼쪽은 세대수고 오른쪽은 그 폭이죠. 이때 100단위를 없는 걸로 계산하고 외우면 돼요. 자, 300은 3으로 외우면 돼요. 300은 3이랍니다. 3 곱하기 6. 3, 2는 6이죠. 두 번째는 더해요. 3 더하기 얼마입니까? 8이죠. 3 더하기 8 됐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곤란해요. 규칙 찾기가 어려워요. 500 이상 1000세대면은 어떡하지 이거? 그냥 외워버리세요. 12 이렇게 요거만 따로 12 외워도 괜찮고 머리 좋은 분은 5 더하기 1 곱하기 12 5 더하기 1 곱하기 12 그래도 되죠? 5 더하기 1 곱하기 2 12 해도 괜찮고 그냥 12 외워도 괜찮고 그 다음부터 쉬워요. 10 이상 20 미만이잖아요. 가운데 15 맨 끝은 진짜 쉬워요. 20 이상 그대로잖아요. 20 이상. 그죠? 그렇게 외우면 돼요. 다시. 300세대면 3, 3 곱하기 6, 3 곱하기 2, 6. 300 이상 500면 3 더하기 5, 8. 500 이상 1000은 그냥 12로 외우든가 5 더하기 1, 6 곱하기 2, 12 해야 1000 이상 2000 미만은 10 이상 20 미만 가운데 15. 2000 이상 그냥 20 이상. 됐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왔어요. 밑에 동그라미 2번도 나왔어요. 뭐냐? 이거예요. 입구는 하나인데 단지가 3개가 들어있어요. 여기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요. 이때 여기 400세대, 500세대, 여기 600세대다. 이런 식으로 냈어요. 시험제. 이럴 때 이 폭은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제일 작은 걸로 기준이다, 제일 큰 걸로 기준이다, 평균 500 기준이다, 아니면 다 더해야 된다. 다 더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1500이죠? 1500이면 다시 위에도 대입. 1500이 얼마입니까? 15m 이상이죠? 이렇게 정답.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8번. 주택단지 안에 도로. 아파트 단지 안에는 폭이 얼마 이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요? 7m 이상. 7m 이상 도로가 있어야 되고 다만 사람 인도도 1.5m 이상 포함시켜서 7m에 1.5m 보도도 포함해서 7m 이상입니다. 그런데 밑에 예의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7m 이상이 아니라 4m 이상도 할 수 있다. 4m 이상도 할 수 있다.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일 때 4m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은 부득이 할 때 할 수 있는 거고 1번이 중요한데 이거예요. 막다른 도로인데 이 도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아파트 서 있는데 입구가 여기다 봅시다.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로 사람 나오겠죠? 자, 요 세대수가 몇 세대다? 합쳐보니까 100세대 미만일 때는 그때는 이 폭이 몇 미터도 괜찮다? 4m 이상도 괜찮다. 이 막다른 도로일 때 그거 하시면 되고 올라가서 단지 내 과속 방지턱. 옛날에 이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중요하다 보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항상 찍었어요. 이걸 갖다가.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계속 찍고 있습니다. 올해 또 찍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차가 빨리 못 다니도록 하는 거죠. 이게 뭐죠? 과속 방지턱이죠. 자, 일단은 단지 내는 유선형 도로 이렇게 부룩하게 또는 도로 노면에 요철 덜커덩 하는 거, 그렇죠? 드르륵 소리 나죠. 또는 과속 방지턱 해가지고 차가 빨리 달리도록 한다, 늦게 달리도록 한다, 늦게 달린다. 몇 미터? 20km 이하.
그러니까 아파트 한 잔이 20km 이하예요. (20km) 정도면 운전하면 하죠. 이렇게 살살 이렇게. 제가 운전면허 딸 때 60km 되니까 무섭더라고요. 다음 과속 방지턱. 이거 요란 말이죠. 과속 방지턱 외워놓으세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가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1m 이상이에요. 1m 이상. 2m 이상. 그리고 높이가 몇 센치에서 몇 센치 사이냐면 요게 몇 센치에서 몇 센치 사이? 7.5cm에서 10cm 이하예요. 7.5cm 이상 10cm 이하. 너비는 1m 이상. 너무 짧으면은 이게 넓고 짧으면 차가 덜컹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넓고 짧으면 차가 덜컹하니까 여기 있게 싹 넘어가면 1m 이상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운전자가 잘 보게끔 해놔야 돼요? 잘 안 보이게 해놔야 돼요? 잘 보이게 해놔야 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반사성 도료. 이 도료가 페인트 얘기하는 거예요. 반사성 도료. 즉 형광 페인트 같은 거. 알록달록하게 해놨죠? 그걸 하거라. 시험지는 실무 법기 다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7.5 이상 10cm 이하. 너비 얼마 이상? 1m 이상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린이 안전모구요. 수영장 차나 학원 차나 이거 있죠? 유치원차 한쪽에 세워서 애들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하게. 몇 세대 이상일 때는 500세대 이상일 때는 이 어린이 안전모구가 있어야 돼요. 한 개소 이상 설치하거라. 500세대 이상일 때는 그 뜻입니다. 다음 보도 설치. 보도는 누가 다니는 거예요? 차가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죠. 그러면 차도하고 보도가 높이가 다르다면 차도가 높아야 되겠어요? 보도가 높아야 되겠어요? 보도가 높아야 되죠? 몇 센치 이상 가게요? 10cm 이상. 근데 차도 보도가 높이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구분해야 되겠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다시피 말뚝 같은 거 받고 이렇게 철용처럼 이렇게 쇠사슬을 하든가 아니면 화단. 거기 화단으로 하세요. 화단을 어떤 화단으로 구분할까요? 이렇게 둥근 하나일까요? 길쭉한 하나일까요? 구분할 때 길쭉한 하나로 구분하죠. 길쭉한 하나 여기하고 구분해요. 길쭉한 걸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 뜻입니다. 이건 높이 같을 때. 관리사무소. 전에 실무에서 실제 계산한 거, 객관식으로 나온 적 있어요? 계산하는 거. 실무에서 나온 적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리사무소 면적하고 새로 생겼어요. 경비원, 창소원들 숙소 있죠? 거기 휴게시설. 숙소가 아니라 휴게하는 거. 경비원 등 청소원들 쉬는 곳도 면적이 똑같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둬야 돼요. 관리사무소 따로, 경비원 등 따로 쉬는 곳 따로따로 두는데 그 면적은 똑같아요. 면적 계산은 똑같은데 옛날에는 관리사무소만 면적이 있었어요. 자, 면적 계산해 봅시다. 개가씩 나온 적인데 관리사무소는 몇 세대 이상 둬야 된다? 50세대 이상일 때 관리사무소를 둬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면적 계산해 봅시다. 이제 계산해 봅니다. 만약에 1950세대다. 자, 1950세대는 관리사무소를 둘까요? 안 둘까요? 둬요? 안 둬요? 네? 둔다. 왜 둘까요? 50세대 이상이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러면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일단 50세대를 꺾어요. 50세대 꺾고 10제곱미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했을 거예요, 이거. 실무 해봤어요? 아직 안 했어요? 할 거예요. 50세대에서 꺾고, 실무에서 나왔다니까요. 얼마 제곱미터 준다? 10제곱미터 줘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몇 세대 남았죠? 1900세대 남았죠? 그때 한 세대당 얼마씩 더해가냐면 500제곱센티미터씩 더한다 돼 있어요. 그럼 곱하면 되는 거예요. 1900번 더할 거예요? 곱할 거예요? 곱해야지. 500제곱센티미터를 곱해야 되는데 주의할 것. 수학은 뭐가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단위가 통일돼야 돼요. 여긴 제곱미터고 여긴 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곱미터로 이걸 고치는 거예요. 이게 제곱미터로 곱하면 얼마냐면은 고치면 얼마냐면 0.05 제곱미터가 돼요. 이건 분명해요. 20년 동안 틀린 게 없으니까 이거 이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얼마일까요? 45, 45, 45, 95인가? 95예요? 95, 되게 큰 95제곱미터. 그럼 여기까지 합치면 얼마죠? 다 합치면 얼마죠? 105제곱미터죠? 105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여기서는 계산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식은 필요 없어요. 계산 맞는데 이렇게도 괜찮고 어떻게? 10 더하기 1950 빼기 50 그죠? 곱하기 0.05 이렇게 되겠죠? 이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 얼마다? 이게 이제 1900이고 이렇게 가지고 뭐다? 105가 되겠죠. 공식은 10 더하기 세대수 빼기 50 곱하기 0.05 이렇게 되겠죠? 아무거나 해도 풀수만 있기면 돼요. 풀이 과정은 필요 없어요. 답만 맞으면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안내 표지판. 안내 표지판은 4년쯤 정도 전에 실무에서 쉽게 나왔어요. 어떻게 냈느냐? 기관식으로. 실무에서. 이게 실무에서 주로 나온다니까요. 안내 표지판은 다음 점 몇 세대 이상일 때 하느냐? 1번 100세대, 2번 200세대, 3번 300세대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 몇 세대 이상이죠?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이거 외우면 돼요. 그런데 거기 안내 표지판이 몇 개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기업, 단지 입구 표지판, 니은, 단지 종합 안내판. 이 두 가지가 안내 표지판인데 근데 300세대 외워야 되고 근데 기업, 단지 입구 표지판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지 입구 표지판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왜? 거기 보니까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 표지판 등이 있다. 도로 표지판이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 단지 입구 표지판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보안등 시험 문제 우리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도 2문제가 나왔어요. 보안등. 중요합니다. 실무도 많이 나오고. 자, 보안등은 아파트 단지 안에 뭐냐면은 가로등이 가로등. 이 가로등이 가까이 있어야 될까요? 멀리 있어야 될까요?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또 어디다 설치하느냐? 1번. 어디에 설치하냐? 어린이 놀이터하고 도로. 어린이 놀이터하고 도로 설치하는데 폭이 15m 이상 도로, 넓은 도로는 양쪽에 설치해야 돼요. 결정적으로 시험 뭐가 나왔느냐? 결정적으로 시험은 간격이 얼마냐? 이거 나왔어요. 얼마입니까? 50m 이내. 요거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50m 이내. 50m 이내. 요거 시험지 많이 나왔다. 동그라미 2번은 뭐죠? 자동 전멸기 있죠? 나이 세면 꺼지고 저녁 되면 들어오는 거. 별것도 아니고. 다음 12번. 가스 공급시설. 가스 공급시설. 첫째, 거기 각 세대까지 가스 공급 설비를 해야 되고 그 밖에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매는 거,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곳에 액화수의 가스 용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된다. 가스 공급 시설.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각 세대까지 가스 공급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기 공공임대. 세대별 전용 면적이 5.2 이하일 것. 세대 내 가스 사용 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취사시설이 설치되는 것. 요즘 전기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땐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설비를 개별 난방 방식으로 거기 설치하지 않을 것. 난방을 위한 건설비를 개별 난방 방식으로 설치하지 것. 중앙난방이라는 뜻이죠. 이런 등등은 각 세대까지 가스 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뭐라고요? 다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거. 임대주택에다가 50% 이하에다가 또 가스가 아니고 뭐를 쓴다? 전기를 취사를 한다. 이런 거.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전기로 하는 거 뭐라고 하죠? 인덕, 뭐죠? 우리도 하다가 그냥 또 안 하더라고요, 또. 그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에이, 복잡하네. 그냥 가스랩으로 한창 유행했었어요. 근데 저기 이제 콘도 같은 데 있잖아요. 콘도 같은 데는 그걸 많이 하죠. 위험하니 콘도 같은 데는 이제 그걸 많이 하죠. 이 네 가지를 그대로 다 조건을 갖췄을 때 세대까지 가스가 안 들어와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가스 저장시설. 이건 나온 적이 있어요. 가스 저장시설 몇 세대 이상일 때? 500세대 이상일 때. 500세대일 때. 가스 저장시설. 누가 설치하게 한다? 시도의사가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거 500세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3번 전기는 몇 강 이상이냐면 22강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실무에서 이게 주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실무에서. 주관식으로 계산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실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주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실제 해볼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해드릴 겁니다, 그래도. 굉장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2강에서는 페이지 237쪽 13 전기 시설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